12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홍희주는 그가 사라졌다라고 말했는데요. 강영훈은 백사원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홍희주는 백사원의 죽음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신 전하는을 함께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백사원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백사원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써봤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숲속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백사원은 총구를 든 손을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원은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진짜 백사원이 전한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너 그거 알고 있어? 백장호가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 망가뜨린 놈이라는 걸. 진짜 백사원의 음성은 서늘했습니다. 백사원의 귀에 남겨진 말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장호가 홍희주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사주했다. 모든 사건의 근원이 자신의 친부인 백장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져 내린 듯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쇳덩이였습니다. 백사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머릿속은 홍희주와 홍희주의 가족을 떠올리며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의 홍희주, 한묵증에 갇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홍희주 동생을 죽이고 홍희주 언니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홍희주를 조용히 살도록 만든 놈이 내 아버지야. 장호. 진짜 백사원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백사원의 입술은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희주의 불행을 만든 게 네 아버지야. 네가 아무리 달라지려 해도 결국 넌 그 피를 물려받았잖아. 진짜 백사원의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눈앞에서 번져나갔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 백사원의 머릿속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희주의 불행을 몰고 온 원인이 백씨 가문이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내가 홍희주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진짜 백사원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때?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아니지. 너도 나랑 똑같아. 결국 홍희주를 더 망치고 더 아프게 할 놈이라고? 백사원은 총구를 겨눈 채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홍희주의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을지조차 모호했습니다. 진짜 백사원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 진짜 백사원은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이제 됐어. 넌 이미 충분히 망가졌잖아. 내 마지막 선물이다. 잘 봐둬라. 총성이 숲속을 찢었습니다. 붉은 피가 튀어올랐고 진짜 백사원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백사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번지는 땅 위에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백사원의 모습은 무너진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홍희주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더 찢어졌습니다. 홍희주, 나는. 백사원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홍희주의 눈을 간지럽혔습니다. 가느다랗게 떴던 눈꺼풀이 완전히 열릴 때 홍희주는 낯선 공기와 차가운 이불의 감촉에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강가에서 들려온 총성과 피가 튄 끔찍한 장면뿐이었습니다. 피비린내와 함께 무너져 내리던 진짜 백사원의 모습이 떠오르자 홍희주는 숨이 막혀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백사원. 홍희주는 무의식 중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홍인아가 들어왔습니다. 홍인아는 홍희주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희주야, 괜찮아? 이제 좀 정신이 들어? 홍희주는 홍인아를 보자마자 손을 뻗어 붙잡았습니다. 홍희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원 씨는요? 사원 씨는 어디 있어요? 홍인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홍희주는 답답한 마음에 홍인아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사원 씨는 괜찮아요? 대답해주세요. 홍인아는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야, 백사원이 사라졌어.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홍희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홍희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홍인아를 붙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사원 씨가 사라졌어요? 왜요? 홍인아는 홍희주의 흐느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홍희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홍인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사원은 사실 백장호의 혼외자였어. 홍희주는 눈물이 멈추는 대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홍인아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장호가 동생을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사주했던 사람이었어. 홍희주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는지 깨달을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백장호가 우리 가족을? 홍희주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다 결국 끊어졌습니다. 홍인아는 홍희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주야, 백사원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널 더 불행하게 만들까봐 떠난 것 같아. 홍희주는 벅차오르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홍희주는 흐느낌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사원 씨가 왜 혼자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홍희주의 말에 홍인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홍희주의 어깨를 감싸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홍희주는 가슴을 치며 다시 흐느꼈습니다. 사원 씨, 제발 돌아와요. 내가 괜찮다고 말할게요. 정말 괜찮다고. 그러니까. 홍희주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병실 안은 홍희주의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고 창문 밖으로 저무는 햇빛은 두 사람의 모습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백사원이 떠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한 홍희주는 그의 부재가 자신에게 남긴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홍일경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능구렁이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던 홍일경이었지만 이날의 표정은 단호함과 비장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홍일경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백의용의 중퇴 소식 이후 급히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백의용에게 쏠려있는 상황이었지만 홍일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홍일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홍일경에게 쏠렸습니다. 백장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치 명문가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어떻게 그와 엮여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홍일경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홍일경은 차분하게 백장호의 악행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장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홍희주 가족에게 가혹한 운명을 안겼고 그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당했으며 다른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손이 노트북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홍일경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관했던 잘못 때로는 공모했던 죄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앞두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일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찰서에 자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일순간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홍일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처연했습니다. 홍일경의 기자회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백장호의 이름과 악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그와 얽힌 과거의 비밀들이 서서히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홍일경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를 결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일경은 기자회견장을 떠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홍일경은 경찰서로 향하기 전 잠시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분주했지만 자신의 머릿속은 묵직한 정적에 갇힌 듯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끌어온 삶의 비밀과 악행들을 모두 내려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을 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홍희주. 마지막으로 얼굴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홍일경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향하라고 지시한 뒤 짧은 시간 동안 고요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홍희주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홍희주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홍희주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홍희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홍일경은 어색한 미소를 띤 채 홍희주의 앞에 섰습니다. 희주야, 잠깐 볼 수 있겠니? 홍희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홍일경을 맞았습니다. 홍일경은 의자를 끌어와 홍희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무 놀랐겠구나. 몸은 좀 괜찮니? 홍일경의 말에 홍희주는 조용히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홍일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야,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홍희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일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백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이가 백장호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나서도 너는 여전히 백사원과 함께할 수 있겠니? 홍희주는 잠시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홍희주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원 씨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백장호의 아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백사원을 사랑합니다. 홍희주의 말은 망설임 없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일경은 홍희주의 답을 듣고 나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쌓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구나. 희주야. 홍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회장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죗값을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그 녀석과 행복하게 지내라. 그것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전부다. 홍희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일경은 조용히 일어나 홍희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그 녀석도 내가 울고 있는 건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행복해야 한다. 홍희주가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자 홍일경은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남긴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홍일경은 자신이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미소는 그가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낀 참된 안도감이었습니다. 홍희주는 침대 곁에 놓인 휴대폰을 손에 쥐고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2로 시작된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겼지만 직감적으로 백사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숨는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머릿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은 홍희주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홍희주는 결심했습니다. 백사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더는 그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희주는 장혁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장혁진은 백사원의 동료이자 과거부터 모든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홍희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장혁진을 마주했습니다. 백사원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장혁진은 홍희주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그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저한테 물으시는지? 홍희주는 장혁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목소리로 말이 끊겼습니다. 장혁진 기자님,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다고 제가 백사원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기면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홍희주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혁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말없이 홍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숨기는 거죠? 왜 저한테 말해줄 수 없는 거죠? 홍희주의 말에 장혁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희주 씨가 그놈을 걱정하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홍희주 씨의 불행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르간으로 떠난 거예요. 홍희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도망쳤다니. 홍희주는 손을 꽉 쥐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제가 가야겠네요. 저는 그를 찾아서 데려올 거예요. 이제는 제가 사원 씨를 구해줄 차례니까요. 장혁진은 홍희주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희주는 곧바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르간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추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홍희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지킬 거니까. 홍희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